안녕하십니까. 최복용 중국사 앤드 고사성어 TV를 운영하는 최복용입니다. 오늘은 중국사 따라 고사성어 이야기입니다. 그중 중국사 이야기 첫 번째 반고우 천지개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천지창조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화에서는 이러한 신화를 창세신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신화는 세계와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고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즉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 신화를 구전으로 전했던 사람들은 정말 세계와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겠잖아요.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또 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궁금한데, 이렇게 사람은 궁금하면 이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호와께서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신화에는 카오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유대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꼭 그런 범주는 아니겠지만, 유대교에서 말하는 세계 창조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화 같으면 그리스나 중국 신화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또 축적되어서 이것들이 구전되겠잖아요. 그러다 이제 언제부터인가는 또 문자가 사용되게 되고, 그 문자가 사용되면서 또 세월이 지나고 누군가가 그 구전되어 오는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남기게 되겠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신화와 전설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는, 창세되려고 하면은 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오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오스는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 발생하기 이전에 그 원초적인 상태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혼돈, 카오스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텅 빈 공간, 즉 카오스 자체가 신입니다. 태초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신화에서 카오스는 하늘, 땅, 공기, 물, 이 모든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는, 구분 없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 창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혼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산해경이라는 책은 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때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혼돈으로 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해경에 나와 있는 제강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고요. 날개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고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양은 아주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주 붉은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강은 춤과 노래를 좋아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나 춤과 노래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세상이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잉태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책들에서 보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강이라는 혼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장자라는 책입니다. 장자도 전국시대, 이제 이건 책인데, 장자는 전국시대 사람으로, 이 장자도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는 책에 혼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는 그림은 없고 이야기로 나오는데 혼돈은 세계의 중앙을 다스리는 왕이고 숙은 남해를 다스리는 왕이고 호는 북해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숙과 홀이 남해 중앙을 다스리는 혼돈의 집에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혼돈이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과 홀은 그것이 고마워서, 자, 우리는 눈, 코, 입, 뭐 이렇게 구멍을 7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 혼돈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하루에 구멍을 하나씩 뚫습니다. 그런데 7일이 돼서 그 구멍을 모두 뚫고 나자 혼돈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혼돈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돈이 죽고 시간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물론 장자는 혼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장자에서는 인위적인 것은 좋지 않다, 무의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장자에 나온 것인데 그러나 그 혼돈의 개념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혼돈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고가 천지를 개벽했다 그럽니다. 반고 천지 개벽. 근데 반고가 신과 같이 이렇게 천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천지 개벽 이야기 보면은 하늘과 땅이 계란처럼 생긴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 큰 계란처럼 생긴 혼돈의 상태가 태초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고가 잉태되었다. 태어나서 1만 8천 년 동안 그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잠을 깨어보니 혼돈이니까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겠죠. 아주 그 암흑이고 흐릿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큰 도끼를 가지고 와서 막 휘두릅니다. 그러자 이 계란과 같은 혼돈 상태가 반으로 딱 쪼개지면서 양기와 맑은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음기와 탁한 기운은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것인데, 반고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하루에 9번씩 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고는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하늘과 땅이 다시 붙을까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로는 땅을 단단히 버티고 머리로 하늘을 받칩니다. 그래서 이게 붙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기간에 동안에 반고의 키, 하늘 높이, 땅 두께가 하루에 한 장씩 변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한 장씩 높아지고 땅은 한 장씩 두꺼워지고 반고 키는 한 장씩 커집니다. 한 장은 어떤 책은 한 길, 사람의 키 정도를 말하고 어떤 책은 또 3m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티고 있는 것이 얼마가 지나냐? 1만 8천 년이 지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1만 8천 년이 지나자 하늘 높이나 땅 깊이 반고 키가 아주 지극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다시 붙을 염려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반고는 좀 쉬다가 세월이 지나서 죽습니다. 반고가. 자, 그러면 반고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고는 자, 이렇게 이건 삼재도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반고의 모습입니다. 자, 뿌리가 있죠. 물론 이런 그 이미지는 반고는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그림에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서 누군가가 후에 그려본 것이겠죠. 이미지화 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고는 어떻습니까? 천지인 귀신 도감이라는 책에 나온 것인데, 태국 문양을 이렇게 받치고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음양오행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시대를 지난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에 다시 붙지 않도록 받치고 버티면서 받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고가 천지를 이제 창조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산이 되고 다 생겼냐?
자, 이제 이 반고가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자. 반고 몸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숨결은 바람과 구름, 목소리는 천둥소리, 눈은 태양과 달, 손, 발, 몸은 땅의 사극, 즉 동서남북과 다섯 산. 다섯 산은 숭산, 태산, 화산, 항산, 형산을 말합니다. 이 다섯 산이 되었다라고 하고, 피는 강물, 핏줄은 길, 살은 밭이 되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 피부와 털은 화초와 나무, 이와 뼈는 금속과 돌, 골수는 금과 보석, 땀은 이슬과 빗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자, 또 반고 몸에 붙어있던 팔이나 벼룩이나 이런 그 기생충들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반고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반고가 죽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리스 로마나 어떤 그 원초적인 신앙과는 조금, 신화와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전설도 돼. 전설이 나와서 전설에 이 남해에는 300m 길이 정도 되는 반구 묘가 있고, 거기에 반구 혼백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혼백을 잘 모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벼룩, 기생충이 사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반고가 죽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에서도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인간 탄생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좌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고시나 천지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일부분에 대한 비교가 될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신화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비하면 아주 정숙한 느낌이고, 또 방정한 몸가짐 같으면 방정한 몸가짐이고, 영화 같으면 아주 청소년 관람가 정도 되는 영화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신화는 원초적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삶과 생활과는 완전히 틀렸잖아요. 남녀 구별 없이 그냥 그 모여서 동물과 같이 처음에는 살기 시작했을 때도 있고, 이게 어머니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금 들은 반고 신화같이 그렇게 잘 정리되고 정숙하고 방정하고 청소년 관람가 같은 그런 그 신화는 애초에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 말에 이제 제자 백가가 아주 그 꽃을 피운다. 백화가 만발하듯이 여러 사상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것은 그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제자 백가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즉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방안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세계관이나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어떤 질서 대신에 새로운 인문주의적 사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인간의 이성이 좀 더 강조되는, 인간의 생각, 사고가 강조되는 그런 사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육아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괴력난신하고 수신제가 지구평천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괴력난신은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괴하고 말하자면 그 난잡하고 또 귀신과 같은 이런 이야기는 공자는 하지 않으셨다. 공자는 그런 것을 배척했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자는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입니까? 예를 강조하고 초기 주나라의 예를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이야기라든지 뭐 하늘의 임금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은 배척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수신제가 추구 편찬하는 대학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습니까? 말 그대로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 거에 대해요?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어떤 그 신화들은 원형을 잃게 되었고 천재나 천신은 제왕이나 성군,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 것도 아주 잘 전해진 것은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대서사시를 써서 전해졌잖아요. 그건 거의가 반 정도가 신들의 이야기고 반이 또 인간의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 이야기가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잘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 조금 호메로스보다 늦은 시기에 신통기라는 책에서 오디세이아는 만약에 신통기라는 책에서 그리스 신들의 계보를 잘 헤시오도스가 전해줬어요. 헤시오도스가 신통기라는 책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 그리스 신화도 너무나 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걸신 들린 듯이 바람을 피우고 예도를 하고 부부간에 속이고 여자를 희롱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 더 아주 그 원초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다듬어진 이야기라고는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그리스 신화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사망 오제나 하은조 역사에서도 그런 방금과 같이 이야기한 그런 다시 한번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재탄생하고 다시 재탄생하고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반고의 천지개벽 이야기는 서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서 삼오역기와 온역연기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가 언제입니까? 삼국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전국이 지나고 나서 전국을 통일한 것이 진나라 진시황이잖아.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다시 초한, 항우와 유방이 다툰 초한 전쟁이죠. 그래서 초한 전쟁 후에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고 그 한나라가 전한 후한을 거쳐서 후한 말기에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잖아요. 위촉5 삼국시대가 그때 이 서정이라는 사람은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쪽에서 그 양자강 부근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정리하고 자기 어떤 그 생각을 넣어서 정리한 것이 아까 말한 반고의 천지창조 이야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오늘 천지창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로서 천지창조 이야기와 관련되는 고사성어는 천지개벽과 계력난신을 주제로 새로 한번 한 강좌를 만들 것이고요. 역사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창세 신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